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우리 증시는 잘 가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체된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좀 차이가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고배당 저 PBR로 떴던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좀 빠지고 있죠. 뭐 금융부터 시작해서 보험, 증권,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락세가 이게 그 짧은 추세를 타는 건데 이게 저점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끌어올린 다음에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 지점 어떤 그 뭔가 타이밍이 딱 그렇게 맞는 그런 시간대가 딱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는 그 CPI 발표가 약간 그런 역할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게 금리가 금방 떨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딱 그 지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에서 그 상승세로 또 완전히 뭐 돌아선 느낌이 있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그 예전에 있던 그 적정한 어떤 가격대라고 생각하는 그 시장이 딱 이 정도가 적절해 하고 생각하는 그 지점까지는 일단 올릴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 변곡점,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 매물대나 이 중요한 변곡점들을 돌파하느냐 또는 지지를 확인하느냐 이런 차이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약간의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고요. 또 로봇도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서 또 강세를 또 보여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일단 잘 가고 있는 애들을 그 추세가 살짝 끝날 때까지 꺾일 때까지는 좀 끌고 가주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비중을 그 줄이고 빠지기 시작하면 비중을 줄이면서 또 새로운 업종 종목으로 갈아타는 요 타임 아마 요게 지금 보면은 한 2주 좀 길면 3주 짧으면 한 일주일 정도만 해도 막 바뀌어요.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그냥 들고만 가면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겠구나. 물론 그 종목들 중에도요, 계속 들고 있었을 때 훨씬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도 좀 최근에 그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 있었고, 또 2차 전지도 그랬잖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이 좀 최근에 한 40% 이상 수익을 뭐 내주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끊지 않고 일단 갖고 갔다가 이 지금 이제 고점에서 좀 그 이동평균선이나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살짝 밀리거나 이랬을 때 비중을 좀 줄이는 수익을 실현해버리는 뭐 그런 흐름이 나왔다가 재차 반등하면은 또 사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딱 그 어떤 업종이 강해요, 약해요 이거를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오늘 강해도 내일 약하고 오늘 강하고 내일 강하고 모레 갑자기 확 빠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최근 우리 증시의 특징을 딱 보면은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수익 실현이 나오고 나면 다시 또 좀 빠지고 그 사이에 다른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조금 좀 눌리고 있는 뭐 바이오도 이제 또 괜찮은 그 매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요. 오늘은 또 미국에서는 반도체랑 여러 종목들이 좋았는데 우리나라는 또 반도체가 약간 좀 꺾이는 흐름이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릴 것 같지만 저점, 낙폭 과대 이런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매수를 해서 그 일정 사이클까지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전략.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니까 뭐 운이 좋으면은 한 3, 40%의 수익도 2, 3주 만에 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한 10에서 15% 아니면 뭐 5에서 10% 정도 그 정도 수익을 꾸준히 돌아가면서 내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 오늘 같이 이제
미국 증시가 확 잘 갈 때 이제 그때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수익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기는 했어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원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또 CPI의 충격도 진짜 하루 만에 털어낼 정도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증시의 우상향, 지금 대세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믿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증시에 대응을 합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33종목이 올랐고요. 541 종목이 빠졌습니다. 0.25%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100은 0.38% 하락을 했으니까 지금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더 좋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775종목이 올랐고 733종목이 빠졌습니다. 오른 종목이 한 40종목 더 많은데 주가는 0.69%나 올랐어요. 40종목 정도가 많은데. 그러니까 엇비슷한 건데 사실. 근데 0.69. 코스닥 150이 0.83% 올랐으니까 대형주가 쭉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것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는데 코스피에서 금투가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상승 추세를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0.1% 하락을 해서 1334원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1.58% 빠져서 76달러대 76.64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의 상승 영향으로 원화 강세를 보이며 상승 출발을 한 뒤에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다 외국인과 개인의 전기 전자주 중심의 매도가 나왔다. 또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의 급등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네요. 코스닥은 미국 옐런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와 옐런의 인플레이션 관련 긍정적 발언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 하락으로 재차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2차 전지 밸류 체인 등 성장주 중심의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일반 전기전자, 금융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초전도체 물질 실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오늘 뭐 상한가도 있고 그러던데 이 초전도체는 사실 실체가 없지만 이런 기대감이 막 시장에 이렇게 팽배해지고 이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실험 결과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제 재료가 소멸되면 빠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규로 매수하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매수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렇죠. 예. 시총상위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부터 주가가 뭐 빠진 상황이었죠. 오늘 기아도 3%대, 현대차 2%대, KB금융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저 PBR주들이 크게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왔고요. 반면에 LG화학이 4.88, 카카오가 7.83. 오늘 카카오는 또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외국인들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주가를 크게 올렸습니다. LG화학도 많이 올랐고요. 자, 코스닥은 펄러비스 5.9, 클래시스 9.5 굉장히 크게 올랐죠. 클래시스가 그 LS 머티리얼즈를 밀어내고 15위로 다시 올라섰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빠진 종목 HLB가 오늘도 3.84% 하락을 했고 또 뭐 엔캠, 셀트리온 제약, 이오테크닉스가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화학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덕성과 덕성 우선주 이렇게 상한가와 뭐 21%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초전도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DS 단석 14%대, 금양 12%대. 지금 금양 리튬이 최근에 주목을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지금 아침마다 써드리는 그 미국 증시 보시면 그 뭐 엘버말이라든가 리튬 아메리카스라든가 미국의 리튬 회사들이 크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제가 한 2주일쯤 전에 아마 써드린 것 같아요. 리튬 가격이 안 빠지면서 계속 바닥을 잡고 있다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 2차 전지들이 이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저점에서 매수합시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한 2주쯤 된 것 같은데 금양이 이제 12%대 또 하이드로 리튬 이런 우리나라 리튬주들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반면에 운수 장비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S&T 다이내믹스, 현대차 사무비, 현대차 우까지가 4%대 하락을 했고 현대차 EUB, 기아, 서현 이화까지가 3%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서남이 상한가 갔죠. 이 초전도체 관련주. 그리고 소록수가 14% 올랐고요. 방송 서비스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CJ ENM도 수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5% 가까이 밀렸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유유제약 EUB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1.68 오늘 굉장히 안 좋았어요. 빠진 종목은 대웅이 4%대 혼자 좀 많이 빠졌고요. 나머지는 고만고만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NK맥스가 16%대, 유바이오로직스가 10%대, 아스타 9%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HLB생명과학이 7%대, 바이넥스 6%대, HLB 3%대 빠졌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아주 눈에 좀 확 띄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에 직접 해서 그 자산 가치 평가액이 계속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13조 원, 3개월 만에 13조 원이 늘었다고 우리 원화로 13조 원이 늘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대단하죠. 어쨌든 뭐 국민연금은 이렇게 수익을 계속 내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이 싫어할 사람은 없죠. 이 국민연금은 또 필연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지금 기금 고갈 문제 등등으로 상당히 계속 비판적인 그런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벌어서 충당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주식 시장이라는 것도 경기가 사이클을 타듯이 좀 빠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 어떤 순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연금이 이렇게 좀 좋아질 때,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일 때 돈을 바짝 벌어놔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그 최근에 국민연금이 아주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소개를 하나 해드렸고요. 자, 국제 리튬 가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한 2주 정도,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한 거의 2달 정도를 86.5위안이죠. 인민폐니까. RMB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86.5위안, 5 RMB에서 그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리튬 가격이 막 이제 바닥을 이제 거의 탈출했다는 그런 신호 이렇게 나온 거죠. 작년 12월부터 바닥을 잡고 있다가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리튬 아메리카스라고 하는 미국의 리튬 회사인데 뭐 이렇게 거의 뭐 10월 이후에 12점 얼마에서 12점 몇 달러에서 3.8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1 이상, 4분의 1 가까이 70% 정도의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그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지금 3.8달러에서 4.5달러까지 이제 주가가 올랐습니다. 3.8에서 4.5, 한 20%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조금만 올라도 뭐 20%라는 그런 그 막 수익을 내주고 하루에 막 8%씩 이런 식으로 올랐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리튬 아메리카스, 뭐 엘버말, 또 리튬 뭐 관련된 이제 회사들 쳐보면은 최근에 비슷한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드디어 리튬주들이 반등이 나온 건데 리튬주를 직접 투자하는 것도 저는 지금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이제 좋지만 지금은 2차 전지 그 원재료 종목들 뭐 많이 쓰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제 에코프로들, 포스코들 이런 대형주들, 2차 전지 대형주들 오늘 포스코 퓨처엠 또 좋은 흐름 나왔었는데 그래서 2차 전지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2차 전지 어떤 종목을 사지? 어제까지 며칠 전까지 에코프로가 좋더니 오늘은 또 에코프로 BM이 잘 가고 포스코 홀딩스 좋더니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 잘 가고 헷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ETF 사시라니까요. ETF 괜찮다니까요. ETF를
그냥 잘 모르겠어도 아무거나 사셔도 지금은 괜찮지 않나 자리가 그런 생각이 ETF 종류도 많고 뭐 재미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괜찮거든요. 자, 또 하나 이제 그 CPI 발표 나오고 나서 이제 이게 3월은 사실 뭐 금리 동결로 완전히 굳어졌기 때문에 뭐 보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자, 이제 5월이냐 6월이냐 시장의 기대가 어디에 쏠리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하루 사이에 이제 다시 59.6 그러니까 그 금리 동결이 59.6인데 어제 61.7에서 조금 낮아졌어요. 2.1%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아까 이제 그 미국에서 그 비둘기파적 발언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5월에 금리 인하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조금씩 쏠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5월에 금리를 내리고 안 내리고 실제로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릴 거라고 기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기대해야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기대가 어디에 쏠리는지를 봐야지 실제로 올리냐 내리냐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선반영하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들 두 종목과 신청해 주신 두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먼저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세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25만 원을 훌쩍 돌파를 했고요. 거의 바닥 잡지 않았나 이렇게 봐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 연기금도 사고 있고요, 계속. 다만 금투가 팔고 있었는데 자, 저 잘 보시면 5일 전에 7만 7천 주, 4일 전에 5만 5천 주, 2만 3천 주, 7천 주, 3천 주 이렇게 매도량이 크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금융 투자가 돌아서면 크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자, 반면에 에코프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잦아들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금투, 연기금 다 팔고 있어서 지금 수급은 좀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이제 39만 주까지 쭉 떨어졌는데요. 뭐 주가는 조금 반등을 했지만 완전히 그 강한 상승 추세 타기는 좀 어렵다. 지금 이런 정도의 수급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차트 보고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2차 전지주 DENT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요. 외국인이 3일 연속 샀고 오늘 거의 7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14,000원을 돌파했고 최근 한 달간 제일 높은 가격. 이제 지금 2차 전지들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얼마 전 그 찍었던 그 바닥권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정도에서는 2차 전지는 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조금씩 가져가는 것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자, DNT 뭐 하는 회사일까요?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차 전지 사업을 원래 시작은 2차 전지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2차 전지 사업 이 레이저 노칭이라고 하는 이 장비가 61.83% 사실상 이제 2차 전지 사업 하는 회사, 2차 전지 회사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NT의 매출을 보면 실적을 보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했고 매출액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는 어떨까? 매출액이 20% 이상 더 늘고 영업이익은 364%가 늘 걸로 예상돼서 DNT 같은 종목은 방향이 완전히 우상향이구나 하고 뭐 사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DNT 같은 종목은 굉장히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MC넥스라는 종목입니다. MC넥스는 뭐 쉽게 말하면은 그냥 카메라 모듈, 그 휴대폰용 자동차용 카메라 만드는 회사인데 자, 지금 이제 수급을 보면 개인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지만 수급은 좀 꼬여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주가가 좀 빠졌는데 개인이 매수를 좀 줄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런 수급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MC넥스 이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카메라 모듈 그래서 비중이 54.53 제일 높죠. 근데 21년도에 64.86, 22년도에 64.85, 올해 54.53. 그 전체적으로 이제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의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뭐가 좀 늘어나고 있나를 이렇게 보면은 뭐 개발 매출 뭐 이런 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용 카메라 제품 매출이 15% 이렇게 가다가 26.6위까지 많이 올라와서 지금 MC넥스는 휴대폰용 카메라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카메라 쪽으로도 많이 매출 비중이 좀 다변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C넥스는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영업이익 81%가 늘었고요. 다만 매출액이 줄었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뭔가를 아끼고 또 뭐 쓸 걸 덜 쓰고 이래서 이제 영업이익을 만들어낸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올해는 다시 매출액이 1조 원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373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1조 2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450억. 거의 정상 구간으로 이제 완전히 접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보합이었고요. 에코프로는 0.31% 2,000원 오른 63만 7천원. DENT 0.42% 60원 오른 14,230원. MC넥스 0.19% 50원 빠진 25,950원이었습니다. 자, 일봉 볼까요? 에코프로 BM 완전히 뭐 바닥을 잡고 이렇게 U자형으로 돌아서면서 오늘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죠. 선을 하나 쫙 그어놨는데 자, 대충 뭐 27만 원 가까이 26만 한 8천 원 정도가 되면 241선을 만납니다. 저는 아래쪽에 21선을 저점으로 해서 241선까지는 일단 올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BM은 27만 원을 돌파하려면 이 241선 또 61선 그다음에 121선 이렇게 그 중장기 이평선 3개를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27만 원 정도에서는 조금 눌렸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27만 원 부근, 26만 원대 후반까지는 일단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비슷하지만 에코프로가 조금 더 가파르게 가다가 제가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초록색 61선의 지지, 61선 밑으로 빠졌을 때 61선 위로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61선 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61선 지지를 61선 밑으로는 더 안 빠지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위쪽에 있는 그러면 다음 목표 어디야? 선을 그어놨죠. 241선인데 73만 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70만 원 이상으로 지금 에코프로는 좀 멀리 목표를 잡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DENT는 완만하지만 역시 상승 추세가 이제 확연해졌고 오늘 481선을 단숨에 돌파를 했습니다. 481선은 최후의 보루. 481선 밑에까지 밀리면요. 이거는 매집을 계속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날 뭐 굉장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 481선 돌파했고요. 61선이 이제 그 위에 있는데 14,700원 정도. 지금보다 뭐 어느 정도 더 올라야 되냐? 지금 14,100원대니까 한 4% 정도? 3, 4%? 그 정도 더 올라가면 이제 14,700원 정도 되는데 61선까지 일단 붙여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로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조금 눌리느냐 이거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MC넥스 반대로 MC넥스는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21선에 눌렸어요. 그러니까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짧은 반등이 나왔다가 21선을 돌파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돌파하겠죠. 아까 실적이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분명히 돌파를 할 텐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21선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1선을 딱 강하게 돌파하면 그 뒤에 그 다음이 121선 2만 원이 2만 얼마죠? 2만 8천 원이네요. 2만 8천 원대라서 아마 21선 돌파 여부 이거를 잘 확인하시고 목표가를 21선 일단 1차 목표가를 121선으로 잡고 21선 돌파 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미국 선물 지수는 다우가 66, S&P 500이 7.5, 나스닥이 22.25.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신 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나스닥 개장까지 한 2시간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다우가 40. 그러면 조금 상승세가 좀 내려왔죠? 꺾였죠? S&P 500이 5.75, 나스닥이 19.25. 그러면 약간 그 상승하던 선물 지수는 조금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일단 미국 선물 지수를 보면은 나스닥 미국 증시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